이건 조금 업계 얘기긴 한데 구독자 1만 명도 안 된 컨미세인씨 채널에 왜 이렇게 광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지 굉장히 큰 강의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안을 주셨는데 그래서 채널이 작아도 괜찮다. 과연 브랜드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을까? 컨미세인씨 채널에 광고 문의가 8개, 인스타그램까지 포함하면 9개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구독자 몇 명이죠? 또론! 지금 5,000명도 안 됐거든요? 3,300명대인데 광고 문의가 꽤 많이 들어온 편이죠. 물론 가볍게 툭 이렇게 온 것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구독자 1만 명도 안 된 컨미세인씨 채널에 왜 이렇게 광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지 심지어 강의 문의까지도 왜 이렇게 작은 채널에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지 지금부터 아주 낱낱이 정성스럽게 비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비법 두둥! 키워드 검색했을 때 내 채널이 노출되게 하라! 브랜드는 어떻게 크리에이터를 물색할까? 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브랜드 마케팅 담당자들은 크리에이터한테 광고 메일을 보낼 때 어떤 경로로 메일을 보내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이제 어떤 브랜드에 입사하게 됐어. 그래서 제가 이제 미션을 받은 거예요. 적합한 크리에이터 뭐 30명을 리스트업을 해라. 이런 지시가 지금 내려왔어.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크리에이터들을 모집을 해야 돼요. 그때 그 시작을 과연 어떻게 할까요? 혜린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검색? 정확합니다. 우리가 정한 그 팔로워의 기준에 부합한 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하게 되는 건데요. 꼭 뭐 1만 명부터 시작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원하는 픽과 맞아 떨어진다면 꼭 구독자가 1만 명을 넘지 않아도 혹은 더 적더라도 광고 제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컨미세인씨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면 크리에이터인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채널 컨셉과 타겟을 명확히 하는 건데요. 이거 솔직히 우리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진부하잖아요. 알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진부하지 않게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를 더 잘 보실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채널 컨셉. 우리가 보통 굵직한 카테고리는 이제 정해져 있을 거예요. 여행이면 여행, 뭐 스킨케어면 스킨케어, 메이크업이면 메이크업, 아니면 자취 라이프면 자취 라이프 이렇게 크게는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쪼개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껴보셨겠지만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나오는 특징들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뭐든지 지금 산업들이 조금씩 세분화되는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애견 미용실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애견 미용실만 있나요? 애견 놀이터도 있죠. 애견 스파도 있고 애견 호텔도 있고 나눠지잖아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스킨케어라 그래서 그냥 스킨케어가 아니라 저처럼 여드름 고민이 많았던 분들이라면 여드름 고민러의 스킨케어 이런 식으로 큰 주제 안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주제를 쪼개는 거예요. 브랜드 담당자님들이 이렇게 검색해서 봤을 때 조금 더 이 브랜드사에서 소개하고 싶은 제품과 이 크리에이터 핏이 잘 맞아 떨어지는지가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의 본 채널 뷰드름 유튜버 인시 채널 같은 경우는 그냥 메인 키워드가 뷰드름 여드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 관련 제품들 문의는 거의 빼먹지 않고 거의 다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행 유튜브라고 해도 어떤 여행을 다루고 있는 채널인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쪼개서 그거를 채널 피드나 혹은 채널 소개 이런데 확실하게 명시를 해주시면 브랜드 담당자님들이 보셨을 때도 아 여기는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채널이구나. 그러면 우리 회사의 이 제품이랑 핏이 맞아 떨어지겠는데? 라는 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타겟이 있잖아요. 내 채널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타겟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 타겟도 3040 혹은 1020 이런 식으로만 나눴단 말이에요. 아니면 여성 남성 중에 어떤 분들이 더 내 채널을 많이 봐주실까 이렇게만 정했었는데 이제는 이러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뭐 20대 분들 혹은 정말 안티에이징에 막 관심이 생기시는 3040 분들 이런 식으로 그 타겟을 내가 머릿속에 상상을 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마케팅 용어 중에서는 이제 페르소나를 만든다고도 하거든요. 내 구독자분들은 뭔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 혹은 이런 취미를 좋아할 것 같아. 라는 그 페르소나를 하나 이렇게 정해놓으면 훨씬 더 내 채널을 봐주시는 그 구독자분들이 어떤 거에 더 관심이 많고 혹은 어떤 거에 관심이 없을지 구분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그거를 토대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면 컨텐츠의 그 주제 자체도 중구난방으로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또렷하게 일관성 있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광고주분들이 딱 보셨을 때도 아, 이 채널은 정말 또렷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채널이구나 라는 인상을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브랜드가 밀고 있는 상품이 뭔지 파악해보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연 브랜드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을까?
예를 들어서 스킨케어 브랜드라고 해볼게요. 스킨케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10가지가 있어요. 이 10가지에 모두 다 같은 예산을 쓸까요? 아니에요. 이 브랜드에서 잘 나가는 제품에 더 많은 예산을 쓸 수도 있고 혹은 신제품으로 나온 그 신제품에 더 많은 예산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파악할 수는 솔직히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눈여겨보고 있고 가장 많이 비용을 쓰는 분야가 뭘까요? AI죠. 그래서 지금 컴미세 인시 채널에 광고 문의가 들어온 거에 한 80% 이상이 AI 광고 문의입니다. 근데 저도 느끼는 게 실제로 저도 요즘에 가장 많이 구독제로 결제를 한 게 AI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면 AI 프로그램 회사들은 또 어떻게 써요? 더 많이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주제를 눈여겨보고 컨텐츠로 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 채널이랑 막 주제가 완전 동떨어진 그런 주제면 당연히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컴미세 인시 채널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고 했을 때 어색한가요?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검색률도 많고 회사들도 밀고 있는 AI라는 그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는 콘텐츠 쪽 아닌데요? 여행인데요? 라고 해보자고요. 어떤 영상을 제가 많이 봤냐면 키르기스스탄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보였던 게 방글라데시 다카 같은 그런 여행지들이었는데 키르기스스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좀 여행 상품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새롭게. 그래서 그 만든 상품을 홍보해야 되니까 마케팅 비용을 투자를 하시겠죠? 그러면 내가 여행 유튜버라면 그런 식으로 좀 광고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영상들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나도 촬영을 할 때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훨씬 더 그런 광고가 들어오는 거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광고 문의뿐만 아니라 다른 협업도 들어오게 하는 방법. 여러분 제가 광고 문의가 9개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개가 무려 강의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그냥 일회성 강의가 아니라 강의 상품을 만들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무려 타링에서. 이거 말해도 되나? 말해도 되겠죠? 근데 타링이 굉장히 큰 강의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안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작은 채널에 강의 제안이 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감히 전문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아니라요. 여기 저희 채널 소개 보면은 운영 중인 채널만 3개고 유튜브 본업 9년차. 쉿!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실전 노하우 채널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여기서 게임 끝났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소개글에 적힌 내용이 정말 저라는 컴미세 인씨를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는 최적화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걸 적용해 보실 수 있냐? 여러분들이 만든 그 채널의 주제는 분명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 분야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이킹 채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뭐 빵만 500번 넘게 구워본 사람이 하는 베이킹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여행만 100번 넘게 다녀온 사람이 소개하는 국내 여행 최고 플레이스라든지 숫자로 아주 직관적으로 내가 이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경험이 있어요 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숫자로 표현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숫자가 주는 힘이 정말 강력하거든요. 이거 진짜 예시인데 만약에 야 나 이번에 주식으로 땡땡 잃었어 랑 나 이번에 주식으로 조금 잃었어 하는 거랑 그 기억이 남는 것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숫자가 주는 힘이 정말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채널 한 줄 소개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서 이 정도로 많은 경험을 했다는 거를 숫자를 포함해서 넣어보세요. 그 전에 우리 영상 보신 분들은 이거 뭐였죠? 꼬리표! 나만의 꼬리표 만들기 다 해보셨죠, 여러분? 그 꼬리표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약간 강의라든지 혹은 책 출판 제의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광고 문의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협업 기회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내 채널이 작다고 너무너무 의기소침하지 않으셔도 되고 작은 채널이라도 나의 경험과 노하우와 전문성을 꽁꽁꽁꽁 꾹꾹꾹꾹꾹 담아가지고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기회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건 조금 업계 얘기긴 한데 요즘에 이제 회사에서 좀 비용을 쓸 때 뭔가 굵직하게 한 방 이렇게 쓰기보다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이제 몇만? 한 1만, 2만? 혹은 뭐 5만 이하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마케팅 예산을 더 많이 쓰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채널이 작아도 괜찮다. 오히려 이게 블루오션일 수 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정한 주제로 꾸준히 운영만 잘 하다 보면 광고 문의는 진짜 언젠가 꼭 한 번쯤은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컴미세 인씨와 함께라면. 그러면 오늘도 내 빼고 하세요.